30대 한국인 남성이 타지키스탄의 외딴 지역을 여행하던 중 한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남편은 그에게 새 아내를 임신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행 이야기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33세의 이현우는 마치 도망치듯 부산을 떠났다. 그의 영혼은 화려한 간판과 숨막힐 듯한 군중,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도시 생활에 점차 부식되어 간다. 그는 왜 이렇게 미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 일을 잠시 내려놓은 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중심 타지키스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인간의 접촉보다 자연의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과 차 한 대,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용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집 몇 개와 오래된 카메라뿐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이거나 삶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타지키스탄의 동쪽 끝으로 가는 여행은 마치 다른 행성에 비상 착륙한 것과 같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대초원을 가로질러 불고 뜨거운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들을 내리쬐자 먼지 기둥이 일어났다. 이상한 모양의 소금 호수와 흩어져 있는 바위산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지프 엔진 소리만이 넓은 공간을 채웠고 운명의 소음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달리면서 그의 외로움은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사상은 대초원의 광활한 고요함 속으로 사라진다. 연료 부족과 식수 고갈이라는 진짜 위기가 도래하면서 멀리서 안개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은 가솔린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신기루처럼 들판이 가까이 다가오자 들판 위에 세 개의 유르트가 보였다. 그을린 굴뚝과 오래되고 비에 젖은 오두막 주변에는 염소와 말 몇 마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원, 이 작은 유목민의 오두막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듯 했다. 현우의 깜짝 등장은 긴장된 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었다. 그리고 텐트 문을 통해 그는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였다. 하지만 현우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을 때 러시아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넘쳐 흐른다. 빨리 진정하세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뼈에는 환대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미르라는 남자가 텐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초원의 태양과 바람은 그의 얼굴에 상당한 주름이 남았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 그는 깊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과 필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우는 아미르를 따라 가장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는 아늑했고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중앙에는 숯불 난로가 놓여 있고 벽 주변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카펫과 생활용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현우의 방은 향신료와 가축 냄새가 나는 이상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미르의 새 아내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파티마는 정어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차분함과 자제력을 풍긴다. 그녀는 현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지만 능숙한 손길과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굴샤는 밝게 웃으며 호기심이 많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러시아어로 현우에게 말을 걸며 제약 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내인 자이라는 이제 막 20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우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단호한 표정은 그녀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차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그들은 현우에게 쿠미스 발효유 음료와 따뜻한 소금차를 제공합니다. 손으로 찢은 지방이 많은 양고기로 만든 인기 요리인 베시바르막이 담긴 큰 접시가 곧 제공되었습니다. 현우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요리를 맛본 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벽난로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미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명상에 잠긴 듯했다. 유르트 안에는 장작이 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잠시의 침묵 후 마침내 아미르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는 부드러웠고 매우 심각하다. 이동지, 아미르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파미르는 아름답지만 황량한 곳이야. 여기는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곳이지. 하지만 우리도 빛을 잃었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부족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현우는 그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미르는 다시 한번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주변 환경에서 건강한 피를 뽑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우리는 건강하고 강인해 보이는 천상의 이동지에게 진심으로 의문을 품었다. 아미르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다음 그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제발 우리 부족의 숙녀들에게 씨앗을 주세요. 우리 부족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자손을 낳도록 도와주세요. 유르트 안의 공기가 납처럼 짙어졌다. 현우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아미르의 표정, 말투, 심지어 새 신부의 꼼짝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충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제안은 현우가 평생 지켜온 원칙과 가치의 핵심을 뒤흔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간신히 그 말을 발음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임신을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미르의 표정이 슬픔과 낙담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나 목표가 아니었다. 우리 공동체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당신들에게는 부도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세대를 잇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내가 임신만 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파티마, 굴샨, 자이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들의 떨리는 속눈썹과 꼭 닫은 입술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참았고 그 감정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유루트 구석에서 눈을 크게 뜬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밤새도록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낯선 문화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도덕관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 마치 폭풍처럼 답 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다음날 아침 최대한 빨리 마을을 떠나려고 했지만 상황이 순조롭지 않았다. 아미르의 지프 타이어 하나가 밤새도록 펑크가 났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찌푸린 얼굴로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아미르는 직접 타이어를 고치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무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현우는 자신의 별명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 더 불안하고 초조한 동거 생활이 이어졌다. 현우는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동안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해지기 전 그들은 일어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양을 도살하고 가축을 몰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다. 음식은 지루했고 물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현우는 새 아내의 강인함에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티마는 수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루트의 안팎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어른으로서의 성숙함과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티마와 굴샨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현우는 굴샨의 깊은 눈에서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에도 굴샨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유목 생활의 작은 기쁨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고 타지크 전통 가락을 흥얼거렸으며 약한 러시아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는 더 깊은 걱정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이라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죽이나 약물을 이용해 펠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에 온 신경을 쏟았고 가끔은 초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초를 파내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가 작은 상처를 입을 때마다 말없이 다가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수줍은 관대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불편하게도 그들의 일을 돕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옷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이 그와 새 아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땀을 흘리며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의 혼란과 아미르의 제안의 잔혹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아미르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기침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호흡 곤란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기침을 한 후 아미르는 유르트 바닥에 흩어져 있는 조상제가 만들어낸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지친 아미르는 현우에게 함께 가자고 손짓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동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다. 내 패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계단에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 현우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미르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 자식 없는 젊은 과부들은 이 혹독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들에게 삶과 미래를 줄 수 있어. 설령 내 피가 아니더라도 아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면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아미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부탁이자 남겨질 가족에 대한 간청이었다. 현우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파티마가 현우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랜 준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아미르의 의지다. 당신을 통해 임신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이라와 굴샤는 둘 다 울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 체념, 공포, 그리고 현우라는 신비로운 낯선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눈에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현우와 그의 새 아내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아미르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의 표정은 억눌린 듯 했다. 오직 초원의 바람소리와 새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만이 유르트를 채웠다. 타지키스탄의 관습에 따라 겸손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현우는 이 모든 사건을 불편한 애도자이자 상충되는 감정을 지닌 증인으로 여겼다. 현우의 불가피한 결정은 아미르의 죽음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미르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은 며칠 동안 침묵 속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새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깊이 뿌리 박힌 원칙, 산자의 절박한 현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소원.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삶과 운명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우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운명과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분간은 이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후회와 갈등하는 감정 속에서 그는 파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음식과 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넸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는 잠긴 어조로 말했다. 파티마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체념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굴샨이 미소를 지으려 하자 자이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현우는 묵직하게 발을 내딛고 지프에 올라탔다. 백미러로 유르트 앞에 서 있는 세 여자와 점점 작아지는 유르트의 실내를 바라보는 현우의 가슴은 연민과 수치심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음의 한 조각을 그곳에 버리는 듯했다. 파미르의 주요 도시인 두샨베로 가는 길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현우는 세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슬픔을 감추려 애쓰는 눈빛, 마지막 침묵, 그리고 그 힘 속에 감춰진 나약함.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그들의 삶에서 도망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계단 위의 험준한 풍경은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두샨베에 도착한 후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낀 현우는 저렴한 호스텔에서 지텐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북적거림과 마을의 소란스러움은 그가 고통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밤이 되면 새로 만난 여자 생각이 계속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우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고르드 고원에는 무질서가 감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도로는 막히고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늑대들이 몰려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폭풍과 굶주린 늑대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그가 남겨둔 마을의 위치, 아미르 없이 오직 여인들만 남은 곳이었다. 그 연약한 여인들, 파티마, 굴샨, 자이라가 정말 그 재앙에 연루된 것일까? 그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현우의 생각 속에서 눈볼에 비틀거리는 유르트와 공포에 떨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사적인 본능에 직면하자 모든 윤리적 걱정,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숙소를 나섰다. 지프의 비상식량과 연료, 심지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사냥용 칼까지 가득 채웠다. 그는 지옥일지도 모르는 초원으로 곧장 향했다. 이번에는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고르드 고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긴 여정이었다. 예상보다 더 위험했다. 거센 바람과 함께 폭설이 계속 내렸고 하늘은 회색 눈구름으로 가득했다. 시계는 거의 없었고 이미 폭설이 내려 길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웠다. 눈 속에 지프가 있었다. 현우는 삽으로 눈을 파고 여러 번 전진하며 하강을 반복해야 했다. 방한복을 찢어내는 듯한 야만적인 추위가 들어오자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도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바로 새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현우는 며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조깅을 한 끝에 마침내 그 유명한 마을 근처에 다다랐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세 개의 유르트 중 하나가 눈의 무게에 완전히 무너진 후 뼈대만 남아있었고 다른 유르트 역시 위태롭게 기울어져 언제든 무너질 듯 보였다. 손상되지 않아 보이는 나머지 유르트는 주변의 눈에 뒤덮여 있었고 새 여자는 필사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동상 때문에 그들의 손과 얼굴은 진홍색, 아니 어쩌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얼어붙어 흠뻑 젖어 있었다. 멀리서 굶주린 늑대들의 희미한 울부짖음이 들렸고 우리 안에 갇힌 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현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파티마, 굴샨 자이라 눈보레, 그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새 여자는 고개를 들고 현우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불신이 깃들어 있었다. 서로를 다시 만난 기쁨에 울음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그들은 생존을 위한 끔찍한 투쟁을 재개해야 했다. 현우는 바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재앙에 수반되는 평온함과 결의가 그의 목소리에서 드러났다. 그는 무너진 유르트에서 유용한 기둥과 텐트 조각을 가져와 남은 유르트의 약한 부분을 먼저 강화했다. 그와 여자들은 밤바람을 막기 위해 유르트의 바깥쪽 벽에 눈 벽돌을 쌓았다. 현우가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그는 뜨거운 덤불을 요리하고 눈 속에 묻힌 장작을 찾아 불을 피웠다. 현우는 구급상자를 열어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녹이고 새 여인의 동상에 걸린 손발을 살살 닦아주었다. 자이라는 현우가 약초를 찾는 것을 도왔고 파티마는 지쳐 있었지만 남은 가축들을 돌보며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했다. 굴샤는 때로 현우와 다른 자매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늑대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은 횃불을 켜고 큰 소리를 내며 밤새 교대로 경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추위와 싸우고 굶주린 짐승들과 마주하고 무너져가는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과부가 아니었다. 전쟁의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 서로 돕고 생존을 위해 의지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손길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의 강인함과 생존 능력은 현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새 여자가
현우에게 강한 신뢰와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현우는 비상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고통 끝에 눈보라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마치 전에 없던 일처럼 하늘은 푸른 색조를 되찾았고 대초원은 순백의 신전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지친 몸을 유르트에서 끌어내며 아침 햇살을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인내하고 싸웠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은 이 고된 경험으로 무너졌고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하고 깊은 유대가 싹텄다. 긴장으로 인한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대초원은 강력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현우와 새 여자는 함께 무너진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현우는 한국에서 얻은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르트를 더욱 안전하게 수리했고 새 여자는 옛날 방식대로 가족을 돌보고 펠트와 가죽을 만들었다. 그들은 웃고 땀을 흘리고 함께할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푹 빠졌다. 어느 날 저녁, 파티마는 불 옆에서 차를 마시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현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이라와 굴샨도 고개를 숙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현우가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생각해오던 선택을 내렸다. 그의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어. 현우는 새 여자들을 하나하나 흘끗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남아서 내 가족의 일원이 되겠어. 아미르의 마지막 부탁을 지금 들어주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새 부인의 얼굴은 놀라움과 강렬한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속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자이라는 산뜻하게 웃었고 굴샨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계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거창한 과시나 확신 없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공식적으로 파티마, 굴샨 자이라의 배우자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떠돌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냥과 유르트 수리를 배우고 일찍 일어나 말을 초원으로 몰았다.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새 아내는 훌륭한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굴샨은 특유의 밝고 낙천적인 기질로 현우의 고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파티마는 조용히 집안을 이끌어가며 유목민 생활의 관습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자이라는 현우에게 타지크어와 문화에 대해 조금 알려주었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았다. 밤에는 유르트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 아내는 그에게 초원의 전설과 유목민의 노래를 들려주었고 현우는 머나먼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점차 허물어졌고
따뜻함, 존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현우는 길을 잃고 외로운 이방인에서 변했다. 그는 파미르 초원에 자리 잡은 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새 아내의 품에서 새 생명들이 꼼지락거렸다. 파티마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굴샨과 자일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그는 어색한 솜씨로 아이들을 껴안고 돌보며 온몸으로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의무를 느꼈다. 3명의 아내, 여러 아이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과 함께 그는 진정으로 큰 가족을 이루었다. 현우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가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 헤맨 그 길에서 그토록 찾던 행복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실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지만 호사스럽거나 아늑하지는 않았다.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인 남자와 타지키스탄 여성 3명의 이야기는 이제 광활한 파미르 초원에서 새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혹독한 본성과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별빛 아래 사랑과 신뢰로 초원의 바람을 헤치며 그들만의 즐거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현우는 이제 진정한 모험이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만남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새 세상을 개척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초원의 리듬이 문득 그의 심장 박동과 맞아떨어졌다. 이현우의 어린 마을은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극심한 걱정은 잦아들고 초원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파티마, 굴샨, 자이라의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라나 유르트 안팎에 다채로운 웃음꽃을 피웠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는 아이들을 업고 기저귀를 갈며 아빠 역할을 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에 익숙해졌다. 3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 그리고 파미르에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까지.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엉켜 있었다. 현우에게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새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유목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다른 선택지를 모색했다. 아내들의 놀라운 솜씨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파티마와 자이라가 양털로 만든 전통 펠트 카펫이었다.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서 깊은 방식과 함께 정교한 디자인과 색조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다. 굴샨의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 또한 놀라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고 심지어 완전히 낯선 현우조차도 쉽게 마음을 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멀리 떨어진 도시 두샨베에서 용감하게 구해온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사용하여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수공예품 시장과 전통 타지크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파티마와 자이라의 펠트 작품, 굴샨의 따뜻한 환대와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그들은 마을을 작은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두샨베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며 지역 장인들과 연락을 맺고
아내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펠트 카펫과 수공예품은 곧 주목받았고 마을은 타지키스탄의 숨겨진 보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굴샨은 방문객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소개하며 그들을 매료시켰고 파티마와 자이라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쳤다. 현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동시에 마을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키워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초원을 넘어 퍼져나갔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부족은 이제 새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현우와 그의 가족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사랑과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현우와 파티마, 굴샨, 자이라의 이야기는 이제 파미르 초원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과 싸우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낯선 이방인과 유목민 여성들이 함께 만든 기적을 증명했다. 이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